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날 매매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테마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것들은 이제 백신 테마에서 화이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19일날 FDA 긴급 승인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관련주들 움직임들 한번 보면은 여기가 화이자 관련주인데, 그동안 KPX 생명과학이 이전에 화이자 관련으로 해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나오던 움직임에서 이제 화이자 이슈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FDA 승인 같은 것들 이제 나오고 할 때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하게 많이 빠지고 하니까 금요일날 오랜만에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21선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했을 때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최소 2천억 이상 터지고 위에서 1조가 터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움직임을 좀 좋게 봤었는데요. 근데 한동안은 이제 우리바이오가 대장으로서 앞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한 번씩 부작용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우리바이오가 이제 대장이었지만 좀 쉬어가는 듯한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동안 뭐 올라오지 못했던 KPX 생명과학이 오랜만에 금요일날 좀 화이자 이슈로는 좀 대장으로서 움직임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을 보면은 이제 화이자랑 엮이긴 했는데, 이전에 이제 KPX 생명과학 화이자 관련돼서 이 코로나 관련된 납품 없다라고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화이자에 엮여서 움직이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위에서 물론 이게 매도를 했던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진 걸 수 있지만 매도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돈을 이 매도를 했던 물량이 이게 한 번에 이런 장대 음봉 이 한 파동으로서 매도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은 워낙에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집을 했던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파동으로서 이 금액을 매도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려면은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금요일날 상승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좀 시작을 해주려고 하나 라는 걸로 인식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을 생각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움직임이 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승인 완료 관련돼서 모더나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겠죠. 모더나 관련주는 이제 엔투텍이 그동안 이제 좀 이 첫 파동에서는 AB 프로 바이오가 먼저 대장으로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한동안 모더나 관련돼서 움직임이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엔투텍이 대장의 모습으로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상승 폭이 이 AB 프로 바이오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AB 프로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더나 관련 종목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엔투텍은 좀 움직임이 좀 약하고, 소마젠이 의외로 이제 차트도 보면은 선을 한번 이렇게 좀 그어놨을 때 장기간의 이 박스, 이 전 고점들이 있거든요. 이 박스권의 그 저항대들입니다. 이 저항대를 지금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해서, 모더나 이번에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큐어라는 종목도 원래는 모더나도 엮이기도 했고, 최근 상승은 이제 콜드체인 관련돼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이 종목도 움직임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이 금요일날 거래대금 자체가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가장 큰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준 모습인데요. 그리고 뭔가 주가를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 분봉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위아래로 그냥 이 횡보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이제 세력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런 데서 지지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 버티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오면은 언제든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모더나 관련돼서 보려면은
AB 프로 바이오가 그동안에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이 상승률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파동에서는 AB 프로 바이오가 대장으로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월요일날 모더나 FDA 긴급 승인 사용으로 해가지고 긴급 승인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 대웅, 종근당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관련돼서 셀트리온이 이제 20일 날, 원래 오늘인데요, 20일 날 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진 않고 이번에 보니까 스텔라라라는 치료제, 이게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20일 날 말했던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 결과가 나오고 났으면은 이제 식약처 긴급 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했던 건데, 일단 20일 날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셀트리온 관련돼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정부 부처 주간 일정이라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 그 한 주 동안에 그 일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22일 화요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셀트리온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일단 일정이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좀 시나리오지만 이때 이제 방문을 함으로써 이 치료제, 이 셀트리온 치료제를 뭐 식약처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21일 월요일 날 그 식약처 승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22일 날 이쯤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정세균 총리가 화이자 1분기 공급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백신 접종 가능 시기를 이르면 내년 2월, 그리고 늦어도 3월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백신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거는 이제 존슨앤존슨이죠. 관련돼서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고 하면은 좀 다른 백신은 좀 접종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다려야 될 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는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종근당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치료제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되게 이제 신고가 자리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일단 바이오톡스텍, 대정화금, 이런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일단 고점에 와 있는 상태지만, 일단 이 셀트리온 관련돼서 22일 날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기대감으로써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물론 고점이지만,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이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생각은 이 위에 이 박스권 있죠, 여기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날 좀 매수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관점에서는 여기를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에 좀 투자를 좀 했고요. 뭐 22일 날 그 정세균 총리가 일단은 그 공장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한동안 이제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 높은 구간에서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뭐 바이오톡스텍도 외국인, 대정화금도 이제 관련주인데 외국인, 이건 수급주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근데 움직이면 크게 없지만 확실히 이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저는 여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좀 상승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나 이런 거는 뭐 셀트리온이 대장으로 쳐야겠지만, 그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크게 움직이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이 좀 대장으로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치료제로 이제 일양약품 아니면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일양약품이 금요일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는, 원래 일양약품은 이제 러시아 관련돼서 알파암의 슈펙트라는 그 치료제가 있는데, 식으로 한동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금요일날 오랜만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상한가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움직임을 볼 건데, 근데 저는 월요일날 바로 매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갭이 너무 많이 뜬 상태면은 따라 사기에는 위험하고, 차라리 갭이 뜬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눌릴 때를 확인해가지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치료제 이슈로 그동안 갔던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 대웅이나 종근당바이오,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다 대부분 주가의 위치가, 일단 그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높아진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일양약품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동안 계속 밑으로 빠지면서 역배열의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살살, 그러니까 조금씩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일양약품이 갭 상승을 하면서 월요일날 움직임이 좀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강약품도 오랜만에, 얘도 이제 최근에 상승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주가를 봤을 때 금요일날 모습을 보면은 이제 여기 지지와 저항이었던 이런 박스권 단기 저항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그 종가상 끝이 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현대바이오 같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고점이기 때문에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이런 치료제 종목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에서 말을 안 한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RNA 관련돼서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가 mRNA라고 핵 안에 있는 DNA를 세포질환의 리보솜이라는 거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올랐던 게 ST팜이 좀 오랜만에 이때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다음에 이제 아미노로직스나 프로스테믹스도 같이 그때 이 RNA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는데, 금요일날 모습만 봤을 때는 이 RNA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ST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막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 얘도 움직임들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미노로직스보다는 프로스테믹스가 움직임이 조금 움직임이 뭔가 좀 있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ST팜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만약 22일날 그런 이슈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주들 매수를 좀 해봐도 되고, 제가 일단 치료제 관련으로 해서는 대웅이나 이제 종근당바이오 이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좀 매매를 하긴 그런데, 제가 이 종근당을 이제 장 막판에 떨어질 때 여기 잡았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한 10% 정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월요일날 또 갭이 좀 떠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다시 들어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그냥 시간의 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일단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음압병동 관련돼서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부족하니까 진료를 대기하던 중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병상이 부족하니까 컨테이너식 이동 병상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병상이 모자라서 이게 진료를 못 받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움직임들이 이 음압병동 관련돼서 이슈를 좀 보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오텍이 그동안에는 이제 GH 신소재가 대장으로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서서히 주가가 이제 고점에 오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이 서서히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뭔가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되게 모습 자체가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음압병동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좀 길게 들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막 크게 상승이 다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일단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슈들은 있으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이 오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신고가에 온 상태고요.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돌파를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줬고, 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얘도 음압병동 관련 주들도 계속 이 음압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계속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피로감이 좀 크기 때문에 새로운 SY가 또 상승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SY도 오르니까 이제 오텍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월요일 날도 그러니까 음압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길게 들고 가면서 매매를 그러니까 할 만한 종목이라고서는 이제 테마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얘들도 서서히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고 좀 길게 들고 갔을 때는 정리를 조금씩 하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오텍은 많이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을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갔지만 뭐 다른 종목들처럼 상승이 이어지고 뭐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텍은 한번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근무 이제 3단계 관련되면은 기업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면은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동안 권고였지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격 근무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했는데, 또 많이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모습들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원래는 옛날부터 알서포트가 대장이었지만 이 알서포트도 이 3월달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 이런 걸로 크게 상승을 해왔더니, 이 최근 2차 요즘에 3차 파동이라고 하죠. 3차 이제 확진 파동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제 힘을 못 쓰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링네트나 이제 뭐 ECS 그다음에 소프트캠프 이런 종목들이 이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지, 일단 이 구간에서는 바로 높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슈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3단계 거래두기 3단계를 하면은 이제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이나 포장 이런 쪽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단계를 하면요, 이런 포장지나 골판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이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대본에서 얘기했던 게 거래두기 3단계 이번 주까지 상향은 하지 않겠다, 이 3단계를 올리지 않고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두기 3단계를 하지 않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거래두기 3단계를 안 하고서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서도 1072명이고 계속 나흘째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코로나 확진자를 봤을 때는 이제 어제 동시간 대비해서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주말이라 검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거래주기 3단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일단 다음 주 주말,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에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뭐 이런 재지 관련주들은 높긴 높아요. 일단 주가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참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재지들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간편식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좀 이어졌던 게 이제 푸드웰이 이전에 상한가를 가면서 또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도 상한가를 또 상한가 비슷하게 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좀 나와줬었는데, 그 다음에 단기 과열로 들어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식품도 이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흥국 F&B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보라티알이라는 종목과 이제 우양이라는 종목이 이제 간편식 관련으로 해가지고 엮여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보시면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보라티알이랑 우양이랑 같은 관련 종목인데, 이 보라티알이 16일날, 그 다음에 우양도 16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움직임을 보면은, 보라티알이 이때 29% 16일날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얘가 그날의 대장으로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움직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7일날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버티는 듯한 모습이 나오더라, 그런 건데, 그 다음날에는 뭔가 좀 일단은 지지를 하는 모습은 좀 좋습니다.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금요일의 모습만 봤을 때는 갑자기 우양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때 16일 날에는 보라티알보다 상승률이 좀 적고 24%까지는 올라갔지만 좀 적고 했던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금요일 날 다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 주면서, 뭔가 월요일 날 어떤 종목이 이제 대장으로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간편식 관련은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3단계 거래, 3단계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간편식을 계속 구매를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직 많이 올라온 상태도 아니고, 이 박스권을 이제 이 상장을 19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우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넘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은 이제 전고점이 2750원인데요. 2017년도 상장했을 때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이게 넘어주려고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우양이라는 종목이 그동안의 박스권을 넘어준 모습은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만약 월요일날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좀 매수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주들 움직임은, 이제 교육주는 좀 많이 죽었다, 움직임들이 좀 많이 약해졌죠. 원격 의료 관련돼서도 이슈가 몇 번 있어갖고 비트컴퓨터가 대장으로서 상승이 좀 나왔지만 좀 움직임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거는 오른쪽 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토요일날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관련된 관련주들 언급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를 많이 갔었는데, 일단 금요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센트럴모텍이 상한가를 바로 들어가 줬습니다. 상한가를 빠르게 아침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C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다가 중간에 풀리고만 했지만 다시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 명신산업이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크게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얘네들이 이제 상승을 했던 원동력은,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지금 이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700달러를 좀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이슈는 21일날 S&P 편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계속 주가가 올라왔고, 이 테슬라 관련주들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1일이면은 이제 21일 밤이겠죠. 그때 상장이 되고 S&P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테슬라도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더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월요일날 따라가도 되지만, 저라면은 일단 명신산업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터질 때 9천억, 막 3천억, 6천억 이렇게 막 크게 터졌던 종목이라 얘를 좀 떨어지면 매수를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명신산업은 또 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제가 이때 이날에 이때가 16일이거든요. 16일 날 잘 사가지고 여기서 한 6% 먹고 팔았습니다. 이때도 사실 잘 팔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상한가를 두 번이나 더 가버려가지고 되게 아쉽다. 야, 정말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DIC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었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이런 종목들 일단 상승이 벌써 연상한가를 나왔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세방전지나 후성, KC 이런 종목들도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인데, KC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지만 그동안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에서는 이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둔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는데요. 동신건설부터 해가지고 동신건설 대장으로서 거의 바로 점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얘가. 그 다음에 프리엠스, 오리엔트전공, 에이텍TN, 에이텍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좀 해줬고요. 인터지스라는 종목도 좀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좀 지지율 1위 소식으로서도 이렇게 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움직임들은 좀 좋다. 얘네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동신건설도 좋고, 근데 참 이런 게 이제 좀 잘 가지만 일단 높으니까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단기 가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단기 가열인데,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원래 에이텍이나 에이텍TN이 그동안에 이재명 관련 대장이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이어서 계속 한번 더 상승을 이어져 줄지.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재명 관련된 이슈가 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60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최근 시세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대장이었던 이 위지트라는 종목이 이제 또 비트코인 시세를 통해서 이때 갭 상승을 이제 크게 했었고, 금요일에도 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비트코인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래는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옛날부터 이제 대장이었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얘가 시가총액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움직임이 조금 얘 특징이 최근 모습을 봤을 때 시가를 띄워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계속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볼 때는 위지트를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살짝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덴트도 있고요. 근데 비덴트는 우리기술 투자보다 움직임이 더 좀 안 좋네요. 일단 시가 갭을 띄워놓고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한국전력 전기요금 개편안 이런 이슈가 또 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의 수익이 좀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한국전력이란 큰 시가총액도 큰 이런 우량주가 16조가 되는 우량주가 지금 목요일부터 10%까지 상승을 했고, 금요일 날도 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게 금요일 날에도 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 거래대금도 1조 3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주가는 높습니다. 주가는 많이 점프를 한 상태인데, 저는 한번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거래대금을 한번 믿고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짧은 이 봉 안에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어떤 거냐,
이게 봉이 15%, 고가가 15%고 저가가 5%에 시작을 해서 등락률은 이 안에서 10%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1조 3천억이 터졌으니까 분명 이 안에서도 돈들이 다 있을 겁니다. 돈들이 다 있을 거고 여기서 세력들이 이 종목도 세력이 있겠죠. 이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겁니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텐데 이 끌어올렸던 그 첫 지점이 어디냐? 여기죠. 시가 혹은 이제 저가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자기들이 이제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이 구간은 최대한 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가지고 이 종목을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한 28만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게 매수해가지고 손절가가 손절하더라도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종목은 한번 어차피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한 반등 정도, 반등 폭을 한번 먹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슈가 계속 있다라고 보면은 뭐 조금 더 들고 가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해운 관련주 해가지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이슈들을 몇 개씩 보면은 이제 대북 관련돼서 금강산 관련 뭐 중국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관광산을 다시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이 관련돼서는 이제 아난티가 있고요. 아난티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한창도 금강산 관련 종목인데 움직임들이 요즘에는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렇게 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로 이 이슈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상승이 좀 나와줄지. 근데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좀 보여져서 움직임이 과연 클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들도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기물은 지금 뭐 플라스틱이든지 재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쓰레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간편식을 먹고 하면은 그게 나올 건데 관련돼서 이제 KG ETS가 요즘 움직임이 좀 많이 좋습니다. 폐기물 업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코엔텍이라는 종목과 인선 ENT 이런 종목들도 폐기물로서 좀 상승을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결국에는 쓰레기가 많다, 그 쓰레기가 많아질 것 같다고 하면은 이런 업체는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봐도 유망하죠. 근데 저는 워낙에 좀 테마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런 종목들 가지고 길게 들고 가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런 것들을 좋아하시면은 이런 가치가 있고 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주간 일정 잠깐 보면은 21일날 월요일에 이제 빅3 추진 회의를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빅3 해가지고 뭐 그린바이오 관련된 이런 게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고바이오랩 그러니까 이 그린바이오 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보면은 그린, 레드 분야별 바이오 산업 지원을 한다라는 것과 자율주행 그리고 AI 반도체 기술력 확보 빅3가 한동안 얘기가 있었. 그래서 이거 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이제 빅3 추진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경제부총리랑 이 산업부 차관이 참가를 하고요.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봤을 때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들이 좀 그래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임이 이게 고바이오랩이 앞에서 이제 상승을 좀 크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6천억, 7천억 터졌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구간에서 좀 지지선들이 좀 이렇게 몇 번씩 깨지만 얘도 월요일날 이슈를 받으면은 한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특별한 게 뭐냐 기관이 여기 금요일날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기관 쪽에서 뭐 금융투자는 이제 매도를 했지만 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사모펀드가 좀 많이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가 손절가가 어디냐 35,400원 여기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가 어디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가가 36,700원인데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해도 3-4% 내에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해서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결국에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돈을 한번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병상 확보, 현장 점검한다, 형세균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음압병동 관련돼서 뭐 2시에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찾지는 않고, 22일 날 이제 셀트리온 방문, 이 이슈가 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백신, 정부에서 백신을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에 좀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셀트리온 이쪽을 한번 좀 볼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치료제 개발 현장을 방문한다라는 걸로 해서 이때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시세가 한번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3일 날 뭐 비상경제 즉 뉴딜 장관 회기, 이거는 뭐 뉴딜 펀드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움직임이.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 K 얼라이언스 협약식 체결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 얼라이언스가 뭐냐, 이런 뭐 HMM이나 이런 이제 해운사들끼리 우리나라 이런 사람 해운사가 같이 뭉쳐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 관련돼서 보면 확실히 해운 관련 종목들이 주가는 높지만 HMM이 그동안 상승을 또 크게 했었고 한데, 주가는 높지만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여기를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한번 넘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금요일 날은 한번 여기 찔러보고 내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수급만 보더라도 연기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12월 9일부터 해가지고 연기금이 지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뭐 투신이나 보험, 금융투자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 정부 쪽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음 대한해운도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지만, 근데 움직임이 봤을 때는 대한해운도 뭐 나쁘진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페노션이라는 종목도 금요일날 상승이 오히려 좀 크게 나왔었고, 다음에 KCTC, 얘도 컨테이너 관련 종목인데 이제 해운할 때 컨테이너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확실히 움직임들은 좀 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 해수부 K 얼라이언스 관련돼서 이슈 협약 얘기가 딱 나오면은 상승을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봐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주들도 요즘에 상승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으로서 갔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너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이 삼성중공업 움직임이 요즘 모습이 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그냥 심플하게 여기 6,900원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손절로 잡고 여기서 한 잘라도 2-3% 2-3% 정도에서 자를 수 있는 구간인 한 7,000원 이 구간도 될 것 같아요. 7,000원 이런 데서 그냥 뭐 매수를 한번 일단 10% 정도라도 매수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얘는 왜냐면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터졌고 1조가 터진 종목이고, 보시면 이 인위적인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은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얘도 많이 좋다.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종목들이 지금 이슈들도 많고 매매할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종목들 차트랑 뭐 이슈들도 있겠지만 차트를 봤을 때 움직임이 꽤나 좋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거 올리고 다음 영상을 하나 더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